오스트레일리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 PD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요. 여기저기에서 진짜 경제적으로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 자손 선생을 모시고 또 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술을 많이 안 드셨나 봐.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여. 술 냄새도 안 나고. 자손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술을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뭐 방콕이죠. 네. 그래서 요즘 우리 같은 선생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밖에 나가면은 사실 집에만 맨날 일찍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에서 답답해 하시는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 근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삼식이들. 집에서 밥 세 끼 먹는. 와이프들이 거의 뚜껑이 열리겠군요. 그리고 또 애들도 집에 있잖아요. 그렇군요. 좀 최악이에요. 근데 참 이 가족들 간의 우애를 다지는 데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겠군요. 이거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렇군요. 안 보는 게 약인가? 안 보는 게 약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주말이나 또 이제 뭐 교회 같은 경우에도 뒤에 얘기했는데 500명 이상 모일 수 있나? 그럼 앞에서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499명 딱 한 다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요즘 그 500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있나요? 한 두세 개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러다 이제 거기가 뭐 그래도 대형 교회들 많죠.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 자손 선생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자손 선생한테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잠깐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키톤 리 님이 댓글 다셨습니다. 믿고 듣는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 항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믿고 듣는 데잖아요. 믿고 듣는다고. 근데 믿어도 되나? 우리 믿지 말라고 모든 수치나 이런 거 확인을 해보고 날짜가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젠 S님이 팟캐스트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들었어요. 자손 선생님 나오시는 에피소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 젠 S님이 또 다르셨습니다. 댓글들 덕분인가요? 자손 선생님 에피소드가 이렇게 금방 또 나오다니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청취자에겐 가뭄의 비 같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런 거 참 자주 하셔야지요. 그리고 오스카린님께서 또 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댓글을 노래 가사로 다셨어요? 그래요? 오늘도 목로주점 흑바람 벽엔 30초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라고 노래하던 가수 조만간 그곳을 발굴하고 더 큰 잔의 술을 따를 날 기대해 봅니다. 치권 고수 내공이 대단하심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술 한잔 하셨네. 아무리 봐도 맨 끝에 한 줄만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앞에는 기분이 업되신 것 같고요. JK님이 또 댓글을 다셨는데 이분은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호주 경제 청취하며 정보도 얻고 위안도 얻고 있습니다. 호주 경제 채널이 오래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댓글 다셨습니다. 우리 거 들으면 호주에 오기 싫어하는데 아마 호주에 좀 살다 가신 분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죠. 코리안 셰프님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시는 건가요? 딱 일주일에 5일만 자손 선생이 나오셨으면 좋겠답니다. 뭐 이분은 5일 합시다. 5일. 일하시면서 뭐 듣나 본데 그러다 손비어요. 셰프라며. 네. 5일 정도만 나오시면 좋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또 쭉 달아주셔서 제가 자손 선생한테 댓글이 달리는 즉시 화면 캡처를 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또 이번 주도 안 빠지고 토요일 날 나오셨다는. 갈 데가 없어. 코로나 사태가 자손 선생을 여기에 붙들어 놓는군요. 근데 와도 뉴스거리가 없어요. 코로나 얘기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대주제 밑에 상당히 다양한 일이 벌어지죠.
어쨌든 영향을 다 받아요, 그죠? 지금 영향 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뉴스와 호주 뉴스가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아, 그런가요? 트럼프 뉴스로. 아, 이 아저씨가 세계의 대통령은 맞는 것 같아. 이 아저씨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 특히 이번 주는 그냥 네. 코로나 위크, 트럼프 위크라고 볼 정도로 아주 그냥 활약이 대단하셨죠. 요번에 그 우리 스코모 형님께서 도란프 때문에 뒤통수를 한 두세 번 맞더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좀 띄워놓으면 도란프가 확 떨어뜨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운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를 잠깐 정리했는데 그걸 몇 가지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WHO가 팬데믹 이제 선언했죠, 그죠? 늦었죠. 그 친구가 네, 그분이 어디죠? 모르겠어요. 뭐 에디오피아인 것 같은데, 에디오피아 같은데 그 전에가 아마 중국 친구가 하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뭐 봉급은 중국 애들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 요번에 천만 달러 일본에서 또 줬잖아요. 아니 너무 친중이었어. 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또 정론 방송에서 또 그렇죠. 우리 주스 들은 거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 알렌 형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깠냐 하면 중국이 이 사람의 모국에다가 대형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해서 이 팬데믹 이 선언이나 그다음에 그 나라 간 국가 간 이동을 막아야 된다는 걸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에서 나오는데 사실 네. 거의 얘기 나왔던 게 뭐 지금 그러니까 이건 조피디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젓가락을 네. 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준비된 의견은 아닌데 네. 그분이 거기 프레셔가 많았어요. 팬데믹 발표를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들이 좀 준비됐었는데 뭐 이거 괜찮다. 감염병, 뭐 감기 수준 이렇게 하다가 점점 격상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초에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 사람과 사람 감염 문제하고 네. 무증상 감염 나오고 했을 네. 때에 뭐 사실 WHO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좀 조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중국 의견을 그냥 그대로 그 대변인 뭐 중국 그 거의 나 중국 보건부 장관이 아닌가. 왜 또 일본의 그 다이아몬드 크루즈는 일본의 그 감염자 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그게 동의를 해주신 분이잖아.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뭐 일본 거는 사실 특수 경우고 네. 사실 이제 발원지가 우한이었고 그때 했을 때 좀 네. 이런 게 발표가 좀 일찍 나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안 번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임기를 다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 중에는 장수 목을 안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조만간 그만 내려오셔야 되실 분이라는 뭐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이분이 그 뭐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팬데믹을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월 16일 월요일부터 500명 이상은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 가는 걸로. 근데 호주 정부 발표. 그렇죠. 호주 정부 발표죠. 아까 WHO와 상관이 없이.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팬데믹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흔히 말하는 이걸 지칭을 했고, 네. 그거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 뭐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고 이건 이미 네. 이제 천재지변하게 비준하는 전염병의 이제 창궐이니까 그 국가 비상사태라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네.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스캇 모리슨이 많이 TV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뭐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 재정안 발표 빼놓고는 네. 그게 안 나오잖아. 왜 저기 요번 금요일 날 럭비 경기장이 관계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호주 정부가 자구적으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00명 미만은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좀 나는 좀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해는 돼. 근데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꾸 토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499명까지는 가능하고 501명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501명 되면 제재가 뭐야?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는 500명이 넘게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지 했더니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장 다 있는데 저기 시내에 가면 큰 펍들 있잖아요.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비라고 또 하는 뭐 거기는 진짜 풀바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기 미국 애들처럼 수영장에 있는 바도 있고 그래요. 건물 전체가. 그래서 뭐 이런 술집들도 그러면 앞에서 기도가 이제는 499명 끊어야 되나.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고사항이죠. 네. 권고사항인데 스카몰리스는 얘기한 건 아니고요. 쭉 앉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마 코엑 미팅에서 한 분이 500명 미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 모델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네. 중국식하고 한국식하고. 네. 이제 중국식은 폐쇄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거의 그때 그 많은 뭐 걔네 인구가 뭐 10억 명, 13억 되는데 네. 거의 절반 정도가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막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뭐 드론 띄워가지고 방 밖에 나온 사람 다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러고 네. 뭐 했는데 그게 중국식 통제였는데 가장 이펙티브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인구도 많고 거기도 사실 문화 자체가 지하철 뭐 한국과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대면 접촉이 많은 나라잖아. 네. 미국처럼 뭐 다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도 지금 거의 확진세가 거의 잡힌 거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정부가 재정으로 다 막고 너희도 다 집에서 쉬어. 이게 중국식 모델인 거고. 네. 이제 한국식 모델은 이제 한국이 또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네. 만약에 대구를 우한처럼 봉쇄다. 봉쇄를 했다 하면은 난리 나기 때문에 한국식은 이제 봉쇄는 또 불가능하고 또 한국 사회가 또 민주자유국가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봉쇄가 안 되면은 검진을 빨리 하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추적 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기조로. 양떼기. 네. 양떼기로.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질떼기죠. 어차피 안 되니까 네. 너희 다 나오지 마. 그리고 이제 양떼기는 이제 너희들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권고 상황으로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옆자리에 앉지 말고 뭐 1m, 2m 정도 놔두고 이게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검진을 많이 해서 빨리 걸린 사람들을 자가격리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렇죠. 해서 네네. 전 세계에서 정말 볼 수 없었던 빨리빨리 문화의 끝을 보여줬죠. 그리고 자가격리한 사람을 잘 관리를 하잖아요. 자가격리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잡히면 그 앱 깔게 했대요. 네네. 그리고 걸리면은 네. 휴대폰을 뺐는데요. 네. 동의하에. 아. 그리고 그것도 하게 동선, 되면 나오잖아요. 동선 확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유흥업소가 다 망했다는. 네. 가정법원 바빠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공개는 안 했겠지. 그냥 그쪽 보건 당국이 보고 그거를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건 모르죠. 이거 안 되지. 양반이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호주가 하는 거는 이제 한국식을 따라갈 분이 없잖아요. 네. 이런다고 우리가 뭐 지금 뭐 라이카트를 봉쇄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식 모델을 가져가려 하는데 한국은 메르스와 사스를 겪은 나라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전에 이런 감염병 때문에 정말 이슈가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진단 키트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호주도 이제 보니까 이제 한국 벤치마크에서 호주 정부가 잘한 건 딱 하나. 그 국가 봉쇄를 빨리 했잖아요, 호주가.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네. 호주에 있는 이제 정론지에 있는 이번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게 이거를 컨테인할 수 없다고도 호주 정부 칩 메디컬 닥터라죠. 그러니까 호주에는 나와서 얘기를 했죠. 호주에도 보면은 이게 장관급 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칩 닥터가 나와서 하는데 이게 미리 기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컨테인할 수가 없다. 네. 시간만 벌자. 그렇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 호주의 1대 교육국인 중국과 3대 교육국인 한국을 막아버려서도 그렇죠? 왜 일본은 안 막냐고. 근데 일본은 사실은 그 숫자만 봤을 때에는 숫자는 우린 검사에서 많이 나온 거 일본은 검사 안 해서 안 나오는 건데. 뭐 사망자 숫자니 뭐 봤을 때 뭐 하여간 그 미국 이제 결정을 낼 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가지고 호주는 이제 점차 퍼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명인들이 걸리니까 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정책이 그냥 50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알기로도 호주 교민사회에 있는 교회들도 뭐 대형 교회들 뭐 제가 좀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회분들이 뭐 제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형 교회와 성당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 갖다가 이제 예배를 몇 주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뭐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가 될 수뿐이 없는 게 그렇죠. 저도 갑자기 이번 주에 조금 호주 애들이 경각심을 느끼는 생각인 게 그전까지는 거의 겁이 없었잖아요. 네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도 아니야 하는데 이 우리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좌파 배우 그 톰 행크스 부부가
그 지금 잘못된 것 같은 게 이게 뭐 한국에서 들으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호주에서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걸려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동선을 보니까 그 근처에서 톰 행크스가 호주에서 걸렸으면은 네. 이 사람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염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아주 그냥 그 브리스벤인가 어디 그 퀸슬랜드에 있었잖아요. 네. 되면서 아주 고맙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에서 수입해 오신 대표적인 좌파 배우 톰 행크스 씨와 또 좌파라고 또 한번 까고 또 네. 대표적인 또 우파 장관인 네. 우리 피터 더튼 장관은 이게 홈 어페 미니스터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내무부 장관이죠. 그렇습니다. 뭐 거의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각인데 이 친구가 괜히 아니 누가 불러서 가나? 걔가 왜 미국 갔지 이 상황에? 아, 그건데 확인을 못했네. 네. 아, 그래서 뭐 미국에서 무슨 뭐 협의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차일드 포르노라든지 뭐 아동 뭐 비디오라든지 내가 봤을 때 이런 걸 갖다가 뭐 굳이 가서 애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게 있나 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거기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이방카라고 이방카하고 바로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던데.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불쌍한 이방카는 아빠 선거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방이 될 수가 없어 지금 미국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500명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비 거시는 분들은 왜 하필 월요일부터지? 하려면 지금 바로 하지 뭐 이거 하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스캇 모리슨이 이번 주에 이제 스포츠 경기에 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좀 그 인기 관리 해야 되니까.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500명이야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직장하고요, 학교, 대학 그리고 가게들하고 슈퍼마켓 그리고 대중교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미국 애들은 좀 약간 오바는 해. 네. 그 보면은 미국은 아까 학교 얘기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문 닫았어요. 미국 보니까 뭐 NBL도 문 닫고 뭐 거기 아이스하키 NHL도 문 닫고 대박인데. 미국 애들 보면 약간 하면 이제 리액션이 커. 애들 얘기하면 리액션이 크잖아. 네네. 뭐 총알 사 모은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이즈 케어 시설에는 방문을 자제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외곽지에 있는 애보리지널 그 커뮤니티에도 방문을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보리지널들은 왜 그냥 사회 소외층이라 뭐 면역력이 약한가 봐 그분들이. 그런가?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애보리지널 앤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드 커뮤니티를 방문을 자제하라. 그분들 입장에서 이 병균을 몸에서 안 받아나? 대부분 이 대륙에서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이 세균으로 병균으로 다 몰살시키지 않았나요? 옛날에 총칼 병이 뭐 총균쇠 맞아요. 그 책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콧 모리슨이 176억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렇죠? 그게 메이저 뉴스였는데 이걸 뭐 뒤에 따로 그건 따로 우리가 보고 그냥 발표했다는 얘기만 하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 24억 달러를 또 투입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2020년 3월 14일 6시 30분 현재 상황입니다. 총 19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중에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명이 ACT, 그죠? 캔버라 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91명이 뉴사우스웨일즈, 노던 테리토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퀸슬랜드에 35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16명, 그리고 타스마니아에 4명, 빅토리아에 36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14명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걸렸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던 테리토리에서 한 명이 걸렸었는데 그분은 뉴사우스웨일즈로 분류됐고요. 다이아몬드 그 크루즈에 있었던 분들은 각각 퀸슬랜드 3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명, 빅토리아 4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2명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15명이 우한과 중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고요. 10명은 다이아몬드 프린스 크루즈에서, 그리고 18명은 이란에서, 그렇죠? 그리고 92명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을 다녀오고 나서 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2명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차 감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2명이 돌아가셨는데 에이지드 케어에서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에이지 케어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저기 라이드 지역에 있는 에이지 케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트 상권 뭐 공포리 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상황을 보면요, 지금 14만 500명 정도가 확진자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 5,300명이 돌아가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72,000명은 지금 퇴원했다는데 뭐. 그러니까 완치자가 그 정도 되고요. 이 정도만 하고요. 뭐 보니까 그래도 좀 저도 지금 금방에서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이게 국가별로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 케이스가 정말 중국은 거의 없네요, 이제는. 거의 없죠. 하루에 뭐 20몇 명 11명이에요, 최근에는. 그렇죠. 하루에 11명이면요. 네네. 이 사람은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야. 중국에서 11명이면 그 영예롭게 11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리고 영예는 그리고 11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는 반대로 해외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시진핑 형이 우리도 국경봉사 하겠다. 우리 국경봉사 했던 나라부터 시작한다. 야, 그 골치 아픈데. 뭐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거의 중국은 시진핑 뉴스에 나왔잖아요. 승리했다고 얘기. 자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봉쇄.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이따 뭐 제가 얘기했지만 트럼프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네, 그렇죠.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망률은 3.7%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평균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뭐 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 뭐 사망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그 한국은 사실은 1%가 훨씬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가 죽은 사람 숫자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대충 계산하기 3.7%로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망률이요. 그 바이러스는 사라지기 때문에 숙주랑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률이 이렇게 낮은 병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사망률이 확산세가 높죠.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죽어가지고 화장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야. 근데 안 죽고 돌아다니면 그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도 그렇게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다잖아요. 처음에는 맹독성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자기가 이거 퍼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한 놈들이 숙주를 살려놓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전파를 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거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3천만 명에 테스트하는 게 US 3,000불이니까 거의 여기 들어주면 4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나오죠. 그것도 그 고치는 데 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은 뭐 US 거의 6만에서 7만 들어간대요. 입원시키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란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간단한 짧은 뉴스부터 먼저 짚어보고 트럼프와 그다음 경제적인 여파 좀 심각한 얘기는 뒤에 한번 해보죠. 트럼프 시리즈는 또 나중에. 뒤에도 몰아서 하고요. 우선 뭐 간단하게 텔스트라 얘기부터 하죠. 텔스트라가 지금 리모트로 일을 하도록 직원들을 그죠? 지금 뭐 사실 뭐 텔스트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지금 이제 재택 근무를 시작하게 하는데 이제 뭐 사실 호주에 큰 기업이 없잖아요. 사실 전에 얘기하다시피 뭐 호주에 기업을 나누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뭐 국세청에서는 매출 기준을 나누겠지만은 이제 호주에 있는 그때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인원수 갖고 해가지고 그때 뭐 200명 이상을 쓰냐 안 쓰냐 해서 거의 대부분이 호주가 다 200명 이하로 소규모 사업장인데 텔스트라면 상당히 큰 기업인 게 사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2만 명인 거는 사실은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다예요. 오피스 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거의 대부분을 다는 아니겠죠. 뭐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2만 명을 갖다가 집에서 일하게 발표를 이제 했죠. 3월 말까지 집에서 일단은. 근데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사실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가? 뭐 사실 이건 뉴스는 사실 팩트만 보게 되면은 이제 호주의 대기업인 텔스트라에서도 뭐 무려 뭐 걔네 뭐 사무 직원의 거의 대부분을 재택근무를 시켰다 하고 뉴스가 끝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퓨처 워크에서 사실 미래의 직장의 모습이라는 게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면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직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텔스트라가 제가 알기로는 조지 스트리트의 사옥이 좋잖아요. 좋죠. 됐다 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층층이 렌트비는 왜 낼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 슈퍼펀드가 갖고 있지 않나? 부동산은 필요할까? 그리고요 그 조직이 크다 보면요 사실 얘네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 나오지. 어떤 놈들이 필요하고 어떤 놈이 안 필요한지. 마우스는 몇 번 클릭했는지, 글자는 몇 개나 타이핑을 쳤는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거 하다 보면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오피스 스페이스라는 게 필요하며 사실은 저도 조직에 일하지만은 조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게 미팅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재택근무는 물론 화상회의 좀 하겠지만은 네. 우리 같은 늑다리들은 싫어. 네. 옆에 가서 좀 침도 튀기면서 욕도 좀 하고 네. 뭐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제 사담이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저가 겁나는 건 뭐냐면은 이번 이런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뭐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을 하는 게 지금. 재택근무랑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쵸. 처음 온라인 쇼핑이라는 걸 해보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화장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네. 뒤에 소비 패턴이 집 밖에 안 나가도 되네? 하다 보면은 이제는 다시 온라인 구매가 시작되게 되고 전 국민의 히키코모리화.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이게 필요 없이 다 재택근무 하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장기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 테슬라가 재택근무가 실제로 가능한가? 우리 2만 명을 애들을 다 내보내면 가능한지를 테스트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야 이거 잘 돌아가네 하면 사무실 다 폐쇄 집에서 다 근무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워크 패턴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네. 한건 사람들이 밖에 나간 거를 사실 한국에서 이미 나왔대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뭐 그 G마켓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이제 사람들이 써보니까 전에는 안 썼다가 지금 쓸 수뿐이 없는 게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네.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사거든. 가서 지금 뛰어가도 화장실 토일렛을 가질까 말까인데 이건 온라인 오더하면 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대표적인 기업 텔스트라도 뭐 자기 직원들이 대부분이 2만 명을 갖다가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한다. 네. 일은 제대로 될라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를 보면 아마 텔스트라의 나중에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텔스트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기업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25명 이상의 회의는 모두 취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직원들에게 14일의 유급 휴가를 더 주기로. 근데 난 25명 회의도 회의가 25명이 되면 회의가 안 돼요. 그 일방적으로 훈시를 하는 거겠지. 사장님 앉아서. 그거 있잖아. 한국에 뭐 대통령 옆에 있고 쫙 앞에 노란색 옷 입혀놓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난 25명이 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은 시키겠지.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 회사에서 최대로 많이 하면 몇 명이나요? 저희 많이 하면은 한 저희 10명? 10명도 잘 안 해요. 주로 원어원이나 1, 2, 3 뭐 3명 이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좀 이건 일방적인 훈시지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이지 아니면 이 컨퍼런스를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테스트라니까 기술 기업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거 이렇게 강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우리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저씨 그러잖아요. 네. 조직이 5명만 있으면 된다고. 네. 그게 네. 그 볼kswagen 가면 그 차 있죠. 네. 그 비틀스 차 말고 그 밴 있잖아 밴. 네. 밴에 딱 태울 수 있는 인원만큼이 코어 인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내 옆에 팀 쿡 있고 뒤에 누구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 되고 25명이면 너무 크잖아.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겠어. 테스트라는 통상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25명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잖아. 회사가 크잖아. 내 회사 말아먹는다고 이 회사.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데 한 개의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활황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채소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호주산 과일과 호주산 채소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네. 뭐 야채나 과일을 먹게 되면은 뭐 이뮨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갑자기 우리 호주 애들이 즐겨 먹던 맥도날드와 KFC와 헝그리잭스를 버리고 전부 이제 갑자기 뭐 야채를 먹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뭐 일시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가다 보면 갑자기 오렌지 주스를 먹으래. 면역력이 좋아서 그래서 내 감염병을 봤을 때는 일단 들어온 거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건데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은 그 다음을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지. 이걸 먹는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스페인인가요? 어디에 전화 통화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게 레몬이 품기래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감기 일종이니까 레몬을 먹으면 감기를 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과학적이지 않지 않아요? 아이씨.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럼 화장지는 과학적이냐고. 화장지는 할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화장지는 과학적이냐고. 제가 그 저번 주에 저희 홍콩 사무실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홍콩에 있는 저희 법인 이제 친구가 너희 집에 토일리페이퍼 떨어지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아니, 이런 농담을 들어야 돼. 나 솔직히 창피해. 아니 하필 왜 화장지냐고. 근데 그 홍콩에 있는 직원이 그 뉴스를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사실 갑자기 수요가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안 먹던 지금 채소를 먹고 야채를 먹고 있으니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뿐이 없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뭐 엎친 데 덮친 대로 지금 워킹 홀리데이 못 들어오는데 농사는 누가 짓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가 10년 만에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 분야가 문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이런 걸 없앨 수가 없는 게 호주에 있는 농업 자체가 사실 난리 났었잖아요. 저임금에 흔히 말하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면 농업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돼 있고 또 수입 과열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달러 62예요. US 달러 대비로 6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거는 뭐 저번 달 비하면은 무조건 10%씩 올라와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뒤에서 얘기를 뭐 인플레이션 요인이 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과일값이 풍기고 뭐 하는데 이제 화장지에 이어서 이제 야채와 과일이고 또 이런 뉴스 나면 또 가서 또 쟁기기 시작한다. 이 문제야. 다행히 채소하고 과일은 쟁길 수가 없다는 거. 그때 사 먹어야 되는 거. 버리는 거지 그때는. 이게 다 먹나? 사서 버리면 어떡해. 지금 그 한국 슈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사장님들이 조그마한 가게도 하루에 쌀을 300포씩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쌀 다 사재기해 놓으셨다 하더라고.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달 후면 맛없는 쌀 드셔야 될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아까 저 위에 있는데 밑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시아나 마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화장지 있어요? 아니 화장지가 저희는 절대 사재기는 게 아니라 집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세 롤밖에 없었어. 떨어졌는데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시아나 했더니 와서 사라 했더니 그게 그 있잖아요. 뭐 공중 화장실에 있는 큰 누르마리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다고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닝스가 긴급하게 그 방금 얘기하신 그 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토일렛 페이퍼 있잖아요. 그거를 박스뛰기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팔았는데 아마 갖고 있던 재고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왜 화장지냐고. 짜증나.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트 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관광 상품을 파는 곳인데요. 여기가 100개의 지점을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플라이트 센터가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뭐 하나투어, 모도투어 뭐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권을 가장 싸게 판다고 자기들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상장돼 있고 큰 회사인데. 큰 회사죠. 근데 사실 이번 기회에 이 친구들은 이걸 구조조정에 그걸로 보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경제가 지금까지 이제 올드 이코노미가 운영해 오던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로 확실히 바뀔 것이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 뉴스 가끔 보다 보면 롯데 같은 경우가 뭐 600개에 있는 롯데마트를 뭐 200개를 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또 미국에 있는 시어스나 뭐나 백화점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충격 여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옛날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근근히 그래도 뭐 까먹지는 않잖아 하면서 왔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 누가 앉아가지고 지금 사실 여행사 거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뭐 일 안에 놀러 가겠습니다라든지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지 지금 않지 않습니까? 투리스트 데스티네이션이 겁나서 가겠어요 어디? 사실 보면 지금 걸린 사람 보면 다 비행기하고 연관이 있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야. 뒤에 또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게 100개 문 닫으면은 사실 대규모 건데.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그럼 계약을 갖다가 캔슬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자선생이 잘 얘기하냐 가서 계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테스라도 이번에 해봤더니 굳이 사무실 필요 있어? 그 조지 스트리트 크게 얘기 나올 것 같고 이 플라이 센터도 100개 했는데 어차피 우리 매출이 뭐 한 90% 이상하면 온라인에서 나오고 봤더니 비용은 한 90% 이상이 그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별로 차이 없대? 뭐 이런 게 나올까봐.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해졌는데 이렇게 자꾸 요즘 가보면 쇼핑센터 가보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많이 느껴요? 네, 제가 오늘도 그 블랙타운에 있는 그 웨스트 포인트 쇼핑센터를 갔는데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는 것 같아요. 막 이벤트를 계속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다가 이 보드 게임 하는 거 설치해놨더라고. 그런데 오늘 갔더니 오스트레일리안 갓 탤런트 같은 그러니까 노래자랑 그죠? 경연대 심사위원 3명 데려다 놓고 그걸 하더라고. 그게 발악인 게 쇼핑센터가 거기에 있는 세입자하고 얘기를 할 때는 푸드 트래픽이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푸드 트래픽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가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쇼핑센터들이 다 빚으로 있는 거예요. 상장돼가지고 빚이 있는데 그 상업용 건물의 가치 평가는 그로스 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렌트비를 한국처럼 착한 소유주 없고요. 렌트비를 낮추는 순간 그 쇼핑센터 기업 웨스트필드 되든 AMP가 되든 멀백이 되든 그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의 가치는 들어오는 흔히 말하는 그로스 렌트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윗단 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한테 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뭐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필아웃 비용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렌트를 낮추게 되면은 그 주주들이 자기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가치 쇼핑센터 가치 떨어지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푸드 트래픽을 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세입자도 안 들어와. 렌트비를 깎아줄 수도 없으니까 렌트비는 계속 매해 올려가야 되는데 인플레에 맞춰가지고 올려가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봤을 때 웨스트필드 렌트가 떨어졌다는 얘기 별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큰 회사 들은 오히려 퍼센티지 렌트든지 아니면 네고라피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자꾸 플라이 센터도 쇼핑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번에 100개 문 닫고 나가면은 그건 또 뭘로 채우나?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렌트를 올릴 때 왜 그 프라이스 인덱스보다 또 높이 올려요? 아니 물론 그 CPI 인덱스만 넣게 되면은 그거는 또이또이고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리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턴이 감안되는 게 그거죠. 근데 리턴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렌트로 돈이 들어오잖아. 꼬박꼬박.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 그걸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I를 딱 적용을 하면 매번 고정적인 금액이 자기들한테 인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렌트가 나갔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돈을 더 벌겠다고 CPI보다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 CPI 이상 돼 있는 거는 CPI 있는 거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고 내가 은행 구자에 이자도 안 것이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가지고요. 돈 낼 거 다 내고 뭐 하는데 그 리턴이 크지가 않아요. 밑단은 그런데. 그래요? 그리고 모든 회사는 거기에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거기 투자를 왜 해요? 리스크만 지고? 근데 그걸 퍼센테이지를 올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CPI 정도만 올라가면 CPI 플러스 뭐 2, 3, 4 되죠. 근데 CPI 있다고 하면은 내 은행 구자에 100만 원 놔둔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 렌트 그로스 렌트의 그 어마운트가 커지잖아요. 거기에 2% 3% 하니까 어마운트로 따지면 올라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올라가더라고 이 렌트가.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 자체가 위험 자산이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이게 내 은행 구자하고 똑같게 밸류에이션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왜 투자해요? 공채 사지. 국채를 사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렌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느낌은 이거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리테일 상가들이 뭐 이미 일본이 겪었던 걸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데 소비 패턴이 변하니까 온라인으로 가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거기 뭐 시어스니 뭐니 미국의 뭐 100년 이상 된 뭐 백화점 체인이 그냥 도산하고 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호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소비 문화가 있어요. 쇼핑센터를 만든 게 복합 쇼핑몰의 개념을 만든 게 또 호주 아닙니까? 그래요?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다 호주의 웨스트필드 벤치마크한 거예요. 웨스트필드를 프랭크 로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거 보면 대개 차를 타고 한참 가야 그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주가 동네마다 이렇게 큰 몰을 지어놓고 그거를 분할해서 상장을 하고 그 금융기법을 사용하고 그 안에다가 극장도 집어넣고 거기에 콜스 우러프 집어넣어서 사람들 장도 보게 하고 해서 복합 쇼핑몰의 개념을 호주가 만든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렌트비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그리고 그거를 너무 벌어서 이익을 또 벌어야지 또 그걸 또 재수해서 쇼핑에서 또 사잖아. 하여튼 그 렌트비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비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렌트비 깎아준다는 얘기를 호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 경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 뭐예요, 그건 또? 퀀타스가 언더페이 했다고. 뭐 이거 언더페이는 700만 불을 지금 직원들한테 다시 준다고. 호주에 있는 인사 계산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콜스, 우럴스, 퀀타스 호주를 대표하는 기업마저도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ABC와 락풀 다이닝까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 같이 이제 비즈니스계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는 이걸 좀 그 어워드 보셨어요? 복잡하잖아요. 알죠. 네, 업종도 맞습니다. 되게 많고 해서 이거를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변호사들하고 이것 때문에 페어워크라는 조직에서 먹고 사는 그 공룡 같은 조직과 그리고 사실 요즘 또 보면 웨이지 시브라는 단어를 써요. 사업하는 사람 갖다 범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많기 때문에 참 재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인정해서 그냥 일어나 해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할로데이 페이면 할로데이 페이 뭐해서 뭐 업종별로 이렇게 다 세분화시키지 말고 뭐 좀 심플리파이 하던거나 너무 많은 걸 좀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이럴 수뿐이 없다. 좀 단순화시켜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조의 이해가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각 노조들이 하나씩 다 만든 거야 그 어워드를. 맞습니다. 저도 그 한때 그 조그만한 회사에서 제너럴 매니저를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사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회사의 인사 체계를 만들어야 됐는데 여기서 누가 와서 그러는 거야. 제가 어느 어워드에 해당되는 겁니까? 딱 그래요. 어워드? 뭐 어워드 같으면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어워드가 뭐야? 이랬다가 한번 굉장히 쪽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존 하워드 그때 한번 없앴었죠. 어워드 없앤 게 아니라 초이스, 이제 그러니까 워크 초이스라 해가지고 그냥 그 직원들이 개인 간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그게 흔히 말하는 그 내셔널 스탠다드 정해놓은 미니멈 조건 이상만 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선거진 후부터는 다 바뀌어버렸죠. 바로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퀀타스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적게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자손 선생 말 맞다나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700만 불인데 8년 동안 하면은 별로 정말로 돼요, 한 사람당 주에 1센트, 2센트 얼마 안 되는 뭐 거고요. 이걸 고치려고 들어간 변호사 비용하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조사하는 변호사 비용하고 페어워크에 대한 벌금과 뭐게 되면 이것보다 사실 해가 선보다 더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퀀타스가 700만 불이면 뭐 별 금액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이거 계약으로 웨이지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어워드를 적용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개인당 1,000불씩 그냥 뭐라 그러죠? 페널티 명목으로 개인들한테 주는 걸로. 알아서 기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거의 공산주의 같은 그 페어워크에서 또 이거 가지고 코트 가고 뭐 하면 사실은 이거 욕보이기인데 막말로 진짜 이 8년인가 7년인가 몇 년이라 했죠 아까? 8년이요. 8년 동안에 퀀타스라는 기업에서 700만 불이고 그 많은 스튜디오스와 케이터링 다 보게 되면은 아니요. 그 헤드 오피스 직원들만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헤드라도 8년이면 1년에 이게 진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것도 웃기는 거는 그 밑에 기사를 봤더니 오버페이 한 금액이 2,7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퀀타스가 그거는 다시 회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어워드 시스템이 복잡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저는 호주에 있는 급여 체계가 좀 단순화돼야 된다 믿는 게 어느 회계사도 어느 변호사도 이해 못해요. 왜냐면 그 어워드가 계속 변하고요. 그 자선 선생님 그 기억나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계약서 그죠? 고용 계약서 하나 좀 만들어 주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하도 난 이제 고용 계약서를 만들면 회사하고 개인 간에 오케이 하고서 사인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워드라는 게 각 산업 분야별로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게 그 다른 이제 단체 협약을 맺은 그 노조들이 다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 그 거의 우리가 흔히 저 같은 전문직 뭐 회계사나 변호사도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게 또 수시로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최근에 뭐 리테일 어워드 변했었잖아요, 변호사씨. 내가 이걸 매일 보고 있는 것도 자기 업장이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페어로 가셔가지고요. 그 이메일로 얼러트라 그러잖아요. 자기 그 관련 업종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뀔 때마다 이메일을 받게. 그러니까 그걸 다 업데이트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워드를 다운받아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각 어워드별로 그러니까 웨어하우스 일하는 사람 어워드 다르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숍에서 일하는 사람 어워드 다르고요. 트럭 드라이버 그리고 더 어워드가 또 하나는 달라요. 거는 그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생년월일이 바뀌면은 또 변하죠. 아 그런가요? 어린 직원을 쓰다가 뭐 21살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생년월일 바뀌는 게 나이가 바뀌는 그러니까 나이가 생년월일 나이가 바뀌는지. 그다음에 또 그 풀타임이냐 파타임이냐 또 확 바뀌게 그리고 또 되고요. 일하는 시간이 갑자기 6시를 넘어버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요즘 관리하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손 선생 그 솔루션 갖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잖아요. 돈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야 이렇게 관리를 해도 사실 이런 대기업도 못하는 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이건 그냥 호주의 총체적인 난국인데 지금 뭐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걸 하게 되면 꼭 선거에 영향이 되니까 이게 다 노조들이 또 이익 집단 아니겠어요, 걔네들이. 지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어워드에 대해서 이것도 한치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노조에 대한 반감은 없어요. 그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지금 발전시켜 온 그렇죠. 그 역사가 고스란히 거기 어워드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변했잖아요. 그쵸. 옛날에 리테일하는 사람들한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한 거는 쇼핑센터나 뭐든 다 문 닫았었는데 나오게 하게 됐지만은 지금 호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97% 98%를 차지한다는 그 고용주들이 다 구멍가게들인데 쇼핑센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 닫으면은 계약서 임대 계약서에 주말에 문을 못 닫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걔네들 죽으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선 요거는 좀 변화된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게 쟁점화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 노동당 아니에요. 레이버 파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걔네가 사실 얘네 정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래요. 조금 이게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기업이 그 IR 부서도 있고 PR 부서 있고 홍보 부서가 있는 이유가 기업 이미지 관리인데 이걸 잘못 보게 되면요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이 퀀타스 이 새끼들 이 짓을 했단 말이야 되는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더 준 게 2,700만 불이고 덜 준 게 700만 불이라 사실 퀀타스 CEO가 봤을 때는 인사과장 날리고 회계 다 날려야 되는 게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한 200억 지금 급여를 갖다가 더 준 건데 계약서 뭐 해서 더 준 건데 네가 이게 말이 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또 이 좌파 언론지인 ABC 뉴스에서는 ABC 뉴스에서 이걸 썼다니까요. 2,700만 불 더 줬다고?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몰았었어요. 헤드라인. 그렇죠.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잖아. 그렇구나. 퀀타스가 700 덜 줬어? 이런 나쁜 새끼들이니까 이게 그 단어도 쓰지 말자 했거든요. 아니요, 안 줬냐? 뭐 나쁜 새끼가 아니고 주기로 했다. 700만 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웨이지 세이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깨에 좀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이 힘든 상황에 지금 내 주위에 보면 사업 왜 하냐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지금까지 많이 토닥거려 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자손 선생의 그 말에 동의하는 거는 이 어워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그만 소규모 사업자에서는 그거를 알기가 힘들고요. 교육받을 곳도 없고 알려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뉴스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잠수함 공장이 폐쇄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뽑은 얘기고요. 잠수함을 그 메인턴스를 하는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잠수함 공장이 폐쇄가 됐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어느 나라 지금 아들레이드 있는 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거요. 근데 그거 지금 짓고 있는 잠수함 제대로 뜰까 지금 그 얘기 뉴스 나오는데 그게 뭐 프랑스 애들은 점심을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그 프랑스에서는 점심이라는 게 자기 어떤 제일 중요한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점심인데 진짜요? 여기 나 프랑스 안 가봐서 ABC 뉴스에 나온 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 애들은 그래도 좀 컬처 자체가 뭐 작업 현장 같은 데 가면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건 릴리전이래요. 이건 종교래요. 점심이. 그래서 우리 점심을 한두 시간 먹더라도 이거 건들지 말아라. 한두 시간 먹더라도. 그 뉴스가 여기 있네. 여기 그 ABC 뉴스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 잠수함 제대로 공사 끝날까? 지금 호주하고 프렌치하고 팀을 했는데 자꾸 팀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근데 싸우는 이유가 너희는 왜 이렇게 점심을 오래 먹고 오니? 진짜? 그래서 오직하면은 프랑스가 이 호주에 대한 문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요? 그리고 뭐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 프랑스에 지금 호주 잠수함 설계님 만들고 있잖아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호주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많이 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 교육을 프랑스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호주 공무원들 갖다가 나는 우리 애들을 영어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계약을 썼대요. 근데 학비가
53,000불이래요. 이게 납세자도 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박이다. 이게 그 말콤 텀블이 선거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때 뭐 일본에서 사오느니 어디에서 사오느니 이러다가 그때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갑자기 말콤 텀블이 쫓아가서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서 개발하겠다 이러고 시작한 건데 지금 엉망이 됐다는. 지금 잠수함 프로젝트만 게 일단 기간도 못 마치고 돈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게 2030년 이후에 뭐 취약한다는데 이거 디젤 잠수함은 잽도 안 되니까 원자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가장 웃겼던 거는 그냥 지금 애들들이 같이 이 호주하고 프랑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 문화 때문에 뭐 이게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호주에는 컨트랙터가 지금 영국 이게 50조짜리 공사잖아요. 되면은 호주에 파견된 사람이 많은데 다 자녀들을 갖다가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영어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보냈더니 그 애 한 명당 5만 3천 불씩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다 정부에서 대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인데. 실제로 보면 그 프랑스가 납품업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호주가 가서 파견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잠수함 건조하는 기술을 이전하기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내가 봤을 때 뭐 호주에서 엔지니어 하나 나갔어요. 뭐 그 사람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15만 불, 20만 불 쳐요. 근데 애가 3명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만 15만 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톰 행크스와 아내 리타 윌슨이라고 그랬죠. 근데 리타 행크스가 돼야 되는데 리타 윌슨이라고 라스트 네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초원이 아니겠죠? 뭐 재혼이라도 이름 바꾸지 않나요? 아니 요즘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데 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촬영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상영일 못 맞춰서 페널티를 물어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계약서에 누가 계약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몇 영화는 호주 상영일을 연기했다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영화 산업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위키피디아 보니까 재혼이시네. 네. 우리 좌파 배우 톰 행크스 씨. 화이팅, 좌파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 톰 행크스가 재밌었던 게 왜 뭐 저도 좌우 상관없는데 그 톰 행크스가 그때 트위터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미국에서 이민 가겠다는 애가 얘예요. 그래요? 아직 안 갔잖아. 그래서 오면서 자기가 미국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고 좋잖아 미국산 수입상. 미제는 좀 다르겠지.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스터 쇼가 캔슬됐다. 이거 스토리가 복잡하던데 이거. 근데 뭐 아까 500명 그 모이는지 못하게 하는 게 레커멘드 권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뭐 F1 포뮬라 같은 경우에도 언제 발표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입국하고 나서 하고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맥라렌 팀에서 그러니까 사실 정말 공항이 이런 것 같아. 걔네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유럽이나 아직 아직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공항이 아니고서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될 수가 있나? 그리고 한국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집단 감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되든 아니면 뭐 거기 어디예요? 그 일본 배가 되든 배 하나가 거의 국가보다 더 많아 버렸으니까 되고 뭐 대규모로 모이는 데서 문제가 되면은 되게 뭐 사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터쇼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스몰 비즈니스 참 힘들거든요. 힘들죠. 거기에 쇼백 하는 사람들 1년에 이거 하나 봤을 건데 아까 이 얘기를 사실 집사람하고 했었어요. 야, 이스터 쇼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집사람은 이제 되게 크리스찬이니까 뭐 부활절인데 뭐 교회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그 경제 여파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 집사람이 그런 생각한 건 그거 같아.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흘렀다. 종교적인 그 부활절에 원래의 의미는 이제 농촌 사람들이 자기 동물 갖고 와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보면서 가지고 있던 걸 갖다 애들한테 나눠주는 쇼백을 무료로 이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쇼핑센터가 된 거야. 그렇죠. 쇼백 하나 돈이 얼마예요 그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걸 문 닫으면서 거기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제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몇 명을 알아요. 입장료가 거기 그 렌트 있잖아요. 어마무시해요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내가 사실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에 몇만 불씩 해요. 들어가는 게. 진짜요? 네, 되는데 근데 이 업체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 해가지고 정말 뭐 거의 뭐 6개월 장사 다 하는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냥 큰 행사니까 네네네. 준비를 하는 건데 네. 1번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놨던 사람들도 문제고 네.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이게 그 물건을 지금 다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쇼백이나 뭐나 그거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 어떻게 버려야 돼? 내년에 하겠죠. 아니 또 그중에 일부 더 트렌디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되고 됐을 때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그 결정 과정이 없었지만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결정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뭐 정부 뒤에 지원책 나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 스카모리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막 하면서 생색은 내야 되니까 이 keep the job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을 네. 뭐 job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푼다고 하는 건데 정확히 계산돼 가지고 리세션을 막는 걸 하기 위해서 네. 정확히 계산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서 제가 봐도 그 수치를 보면 맞아요. 계산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거 해가지고 몇 개월치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인데 이렇게 해서 그래 못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인건비 줄고 안 쓴다 하겠지만은 그걸 위해서 수입해온 물건이 모여 지금 창고에 쌓였을 건데 버린다는데 버릴 수도 없고요. 네. 창고 비용 어떡할 거며 지금 그러니까. 되고 그게 또 어떤 일부는 또 트렌드가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급업체한테 올해 많이 샀으니까 내년에 안 사? 그럼 그 업체가 결국에 그 사람하고 공급을 할까요? 그럼 또 이벤트 하는 애들은 다 음향 장비고 조명 다 빌려놨을 건데. 그러니까요. 자기금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보면 12일간 보통 이 행사가 있는데 보통 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거기에서 레베뉴가 생기는데 요게 다 날라갔다. 이게 이거 얘기를 하면 우리 딸내미가 이쪽에 티켓 파는데 지금 몇 년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올해는 잡이 사라졌다는. 참 애매합니다. 뭐 디즈니랜드도 문 닫는데 미국은. 진짜요? 몰랐어. 디즈니랜드 닫잖아요. 그거 뭐 다 기구 손으로 잡아야 되고 막 어디 통로 같은 데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닫아야 되겠죠. 거기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문을 닫은 행사들이 멜번의 그랜드 프릭스 F1 포뮬라 경기가 다 취소가 돼버렸고요. 그거는 또 그 스타프 중에서 그 멤버들 뭐 운전하는 그 스타프 중에서 그 확진자가 또 나와가지고 운전은 아니었고 레이싱 팀 중에 그렇죠. 레이싱 팀 중에서 또 나와가지고 맥라렌 팀이었던 것 같아요. 맥라렌 팀이요? 네. 그리고 그리고 페라리 팀은 이태리에서잖아요. 근데 정부가 막았잖아요. 네. 걔들은 스페셜 비자를 받고 왔거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네요. 그리고 다크 모포라는 뭐 행사가 있는 타스마니아에 있는 호바트에 사는 이건 무슨 행사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네, 이름만 들었어요. 다크 모포라는 행사가 있는 취소됐고요. 블루마운틴 누가 타스마니아 신경 안 써. 네. 블루마운틴 뮤직 페스티벌도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시작이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 관련돼서 짤막짤막한 단신들을 쭉 연결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저희들은 2부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지금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너무 뻐꾸기를 날리시는데. 그래야 2부를 들으시지. 자,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그죠? 저희들 잠깐 쉬었다가 채널 고정이 안 되잖아요. 내일 그 다음 날 들으니까. 그러니까 채널 고정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1부는 여기쯤 하고요. 네. 저희들은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